주가 지수나 뭐 홍콩의 네, 항생테크 맞습니다. 이런 지수들이 지금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올랐죠? 항생 같은 경우는 50-50%도 올랐고요. 항생 지수. 상해종합 같은 경우도 최근 뭐 5년 내 최고치 경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1년 YTD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인 지수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일부 이제 턴어라운드 업종이 많이 늘어난다면 네. 저희는 이제 좀 전면적인 강세장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아까 소외됐던 CSI 300이라든지 분명히 이번에 조정이 뭐 10월 전후로 중국 시장이 대차 경험이 또 굉장히 또 실망감을 줄 정도로 막 급락을 하니까 분명히 미국장이나 DM장이 좋으면 중국 다 잊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장세는 세 차례에 거쳐서 잊을만 하면 에너지를 뿜으면서 하단을 올렸는데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하단을 좀 올리는 장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빠졌을 때 오히려 좀 호시탐탐 보시면서 일부 이제 포지션 가져가자는 게 제 생각이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탐리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이전에 11월에 다시 돌아옵니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9월에 다시 한번 탐리를 만날 수 있는 토크 콘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더욱더 블록체인에 집중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볼 수 있고 직접 현장에서 또 질문도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도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하고 또 명쾌한 답을 얻어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고요. 바로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GIN 등록하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토크 콘서트 초대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우리 빈센님께서 여러분 야구를 그렇게 잘하신대요. 그래서 야구를 하시다가 지금 어깨가 망가지셔가지고 어제 주사까지 맞고 오셨다는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 취미생활하다가 다치는 게 제일 미련하다. 선수 하실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사회인 야구 선수? 다시 태어난다면 한번 네. 도전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그럼 야구 쪽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스포츠? 네, 탑다운으로 공놀이 좋아합니다. 공놀이. 네. 모든 사실 저도 지금 약간 이쪽이 안 좋은데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주사를 맞으면은 되게 빨리 낫는다. 전 요즘에 그 맨손이나 네. 덤벨 가지고 운동하는 거에 약간 꽂혀가지고 그거를 또 과하게 한 거예요. 과하게 했어요. 예, 뭐든 과하게 하면은 몸이 상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과하게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예, 탐욕. 우리는 욕. 탐욕, 욕은 하지 마시고 탐욕을 부려야 될 그런 시기에 놓여서 투자는 좀 지금은 과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오늘 하루에 하나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네. 오늘 빌드업 좋았어요. 네. 네, 오늘의 하루의 하나는 네. 어제 미국장을 보면서 역시 애플의 SI, 엔비디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이 뭐죠? 자, 어떤 기업이 기업을 투자할 때 전략적 투자자냐 아니면 재무적 투자자냐 SI냐 FI냐 이런 걸 크게 나누는데요. 네. 왜 나누냐면 하나는 단순히 투자해서 시세 차익만을 얻을 것이냐 그건 FI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고요. SI는 전략적인 함의를 통해서 어떠한 프로덕트, 어떠한 이상향을 서로 향유하는 그런 전략적 투자자, 그것을 SI라고 하는데요. 애플의 구세주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표현했지만 결국 엔비디아가 애플 그러면 미국의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밸류체인을 다시 한번 재건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애플이 38년 만에 네, 일간 수익률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 같아요. 네. 장중에는 34%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애플을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 미국의 정부도 애플의 주주가 되고 엔비디아도 주주가 되고 그럼 앞으로 애플의 밸류체인 즉 빅테크와 S&P 500의 주도주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 이게 구글,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M7 종목 안에서 조금 조용했다면은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소외됐다라고 생각하고 얘네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일을 꾸며가지고 짜잔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었어라고 공개를 하는데 기대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한 밸류체인을 같이 투자하는 것도 좋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최근에 저희가 뭐 하나자산운용에서 뭐
샤오미 밸류체인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네. 관련한 기업들 하나만 투자하기 조금 나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 친구들을 같이 손잡고 있는 ETF를 통해서도 여러분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중국 얘기를 참 오랜만에 이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경환 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아까 어깨 얘기하셨는데 어깨는 이제 50견을 좀 의심해 볼 나이가 된 아니 것 아직 같고요. 50대 아니잖아요. 50대. 그럼요. 50견은 근데 50대 꼭 야구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게. 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사 맞고 네. 쭉쭉 찢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찢어요? 어떻게 찢어요? 50견은 무조건 찢는 방향으로 가셔야 아. 되고요. 회전근개가 아니라면. 네. 네. 아니 이렇게 아무튼 뭐- 전문가세요, 우리 팀장님? 아 제가 지금 제가 안 좋아가지고. 아, 팀장님이 안 좋으셔서 그렇구나. 정보를 많이 알고 네, 계신 네. 거군요. 네. 찢는다라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회전근개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무리라면 안 되는 건데 네. 이제 50견 같은 경우는 회전근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굳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안 아프기 위해서 찢기 위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일단 주사를 맞고 아. 샤워하면서 뜨끈한 데서 찢어야 되는 거죠. 지지면서 요걸 좀 이완을 이제 시켜준다. 굉장히 그 가동 범위를 이제 넓히는 거죠. 네. 아니 우리 김경환 중국 얘기들을 팀장님의 왔다가 갑자기, 눈빛이 전략가요? 장난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약간- 뭘 원래 전략가예요. 해도 뭘 해도 굉장히 진심이고 굉장히 디테일이 있고 전문적이다. 오늘 중국 얘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중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막 뜨거웠다가 네. 지금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서 뭔가 또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도 최근에 AI 투자 관련주들 뭐 홍콩의 항생테크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토는 8월 이후로 뜨겁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나와서 저희가 본토 주요 지수라든지 테크 지수 이런 것들은 조금 상단에 와 있고 9월 달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홍콩이 최대한 지금 덜 오른 편이라서 이제 항생테크 얘기를 좀 드렸는데 뭐 알리바바라든지 또 그저께 바이두라든지 테크주들이 최근에 좀 갭매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수혜 쪽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효과가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홍콩 최근 항생테크가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간의 이번에 스페인 관련 합의 과정에서 중국 쪽에서 일부러 노출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자체 칩 개발하고 있다. 네. 그래서 조금 궁색할 정도로 많은 그 언론 보도를 노출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알리바바 산하에 이제 칩 관련해서 개발하는 업체에 현판을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H20이랑 뭐 거의 비슷한 사양인 것처럼 또 보도도 관영 언론에서 했고 네. 얼마 전에 또 바이두 역시도 자체 칩 관련해서 뭐 통신사의 오더를 받았다라든지 그리고 어제 이제 방점은 화웨이가 이제 결국엔 최강자인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어센드라는 칩 자체에 앞으로 3년 로드맵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성능은 떨어지지만 HBM 관련해서도 이제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중국이 좀 과도할 정도로 유동성이 많고 그 칩 국산화에 대한 소위 말해 이제 자신감 혹은 뭐 국뽕이 굉장히 차올라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뭐 미중 간의 협상이 안 돼도 본인들한테는 좋은 거고 되더라도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 국산화 할 거니까 수혜주를 찾자는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규모와 어떤 자금력을 가진 항생테크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에 9월 달에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이제 항생테크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과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어깨가 아프니까. 애플이 장중에 오르서 아닌데 뭐지? 그래서 나 모르는 줄 알고 또 우리 빈센님은 제가 엄청 신뢰하니까 뭐 주간 단위 말씀하신 건가? 연간 말하는 건가? 빨리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두 글자인데 인텔이네요. 네. 애플이 아니고 여러분 인텔이었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을 보고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실수했구나. 실수하고서도 모르는 이 상황은 잠이 덜 깬 거죠. 죄송해요. 아니, 너무나 타이틀에 죄송합니다. 인텔로 나갔을 텐데. 예, 네. 인텔 아니에요. 애플로 올려주셨어. 죄송합니다. 타이틀도 그렇구나. 네. 100번 사죄하셔야 됩니다. 네, 섭거대제하겠습니다. 빈센 AI가 버그가 좀 생겼어요. 요즘에 어깨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살짝 여러분 버그 생긴 거 이해해 주시고 인텔, 네. 인텔의 SI는 엔비디아 이렇게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고요. 이제 중국 빅테크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알리바바는 벌써 칩 뭐 누구한테 공급한다. 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에 견줘봤을 때는 이제는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 거죠. 뭐 아직은 뭐 위협받을 수준은 아닌 것 아직은 같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엔비디아를 중간에 두고서 양측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싸움을 하는 중이고 네. 네. 오늘 새벽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 관련해서 이제 합의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 입장에서도 최근에 틱톡 관련해서 미국 사업 이제 그 파는 쪽에 대해서 완화된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앞으로 다음 단계는 이제 칩 제공 관련해서 이제 좀 기술 관련된 제재를 좀 풀고자 이제 중국이 노력을 할 텐데 그럼 중국은 보통 이제 하는 스타일이 그때도 4월 달에 관세 거의 뭐 배팅 대결을 했을 때처럼 본인들이 패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국산화에 대한 어떤 성과들, 그 진행 과정을 과할 정도로 최근 2주 동안 많이 노출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성능이라든지 여전히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미국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위협받을 수준은 아닙니다만 방향 자체는 이미 잡은 상태고 관련된 투자가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련주들이 미국식의 그런 투자 팀으로 보긴 좀 어렵지만 분명히 이제 그 실력 있는 이런 빅테크들을 주도로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들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연일 제 눈에 유독 띄어서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속보들을 보면 뭐 화웨이가 엔비디아에 견줄만한 칩을 개발하고 있다 등등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게 위원님 어떠세요? 사실 뭐 이런 뉴스 플로우들은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의원이 여의도에서 중국에서 실제 공부하고 여의도에서 중국 이 서치를 시작하는 거의 최초인데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물론 언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뭔가 의도가 있어서 언론을 흘릴 거야 아니면 팩트일 거야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른데 중국을 바라볼 때 뭔가 의도가 있어서 저런 걸 최근에 많이 이렇게 시중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가 등등이 좀 싶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협상 가능성이 좀 무르익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인들이 강하게 원하니까 또 반대급부로 그런 이제 자신감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자금률이 사실 뭐 AI 칩 관련해서도 40%대이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가 필요하고요. 아마 많은 빅테크들은 기왕이면 엔비디아 걸 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체 칩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가긴 하겠지만 결국에 원하는 딜은 엔비디아를 통한 딜이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건 저희는 11월 달까지는 빅딜이 나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지금 그 관세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관련 합의는 좀 가능하겠지만 이 칩 제공 관련해서 혹은 엔비디아 역할론에 대해서는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원하는 모습으로 역설적으로 좀 보이고요. 제가 오늘 뭐 뒤에 시간이 안 돼서 또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중국 지금 테크주들이 관련해서 뭐 최근 8월까지는 본토의 캠브리콘 같은 이제 중국판 엔비디아 관련 칩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네. 중국 투자하시면 좀 알지만 상해 과창판이라는 그 반도체가 들어간 인덱스가 굉장히 급등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항생테크가 급등하면서 칩 국산화 기대감이 극대화되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혹시라도 이제 11월 달에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관련 미중 간의 딜이 또 성사가 되면 그거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급락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가고 있어서 분명히 지금 다들 흥분하고 과열되고 좋다고 낙관할 때 또 경계감을 키워야 되듯이 중국 관련 테크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분명히 낙관을 하고 있고 네. 미국과 상대적인 관점도 있지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주식이 좀 없는 국가라서 중국은 항상 내년까지도 주식 관련 수급이 굉장히 유리하고 관련해서 테크 투자가 열기가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낙관은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미중이 합의를 하거나 엔비디아 역할에 대해서 중국이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지금 관련된 이 주식들 중국의 테크나 상해 과창판이라든지 주요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다 혹은 반대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경계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 나오는 어제도 이제 중국장이 장중에 굉장히 급락을 또 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과속이 있었고 분명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아시지만 10월 1일부터 중국이 또 국경절 연휴잖아요. 또 이번에 저희 추석이랑도 겹쳤는데 네. 자금 인출하겠죠. 일부가 용돈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돈 빼서 소비도 한국 좀 하고 와야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환매 요구들이 좀 있으니까 네. 신규 투자자들은 당연히 굳이 중국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혹시 중국을 하신다면 조금 관망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기존 투자자 같은 경우는
너무 이탈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중국 항생테크나 테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를 차트로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네. 최근 1년 동안의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중국이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 네. 경기 지표는 7, 8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그와 상관없이 지금 위험 선호도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 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1%대까지 떨어진 고정금리 하에서 수많은 자금들이 묶여 있다가 한 4년 동안 여러 가지 악재들을 좀 반영하다가 이제 주식 쪽으로 좀 일부 이동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어떤 매력이 굳이 있냐라고 그러면 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주식을 했고 현금 없으면 바보다라는 이 어떤 일련의 팬데믹 과정도 겪었고 인플레이션 스테이지도 좀 겪었고 주식들이 많은데요. 중국은 국가적으로 주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뭐 예금 대비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버핏 지수 같은 GDP 대비해서도 그렇고 주식 자체가 지난 4년 동안 재미도 없었고 수익성도 떨어졌고 부동산이 망하는 과정에서 사실 인민들은 전혀 재테크 수단을 못 찾았는데요. 올해와 내년은 그 많이 들고 있던 예금이나 채권 이런 자산들이 기본적으로 내년에 이제 약간의 이제 리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식을 하는 국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강세장이 오고 유동성장 이렇게 버블이 좀 낄랑말랑 할 때 보면은 중국이 뭐 약간 구군이 때가 왔다라든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역경을 좀 이겨내고 있다. 무슨 역경이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해서 가장 큰 지금 변화는 탈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제조업 기술 고도화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업단에서 성과는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마진은 아직 크게 안 나고 있죠. 하지만 본인들이 언제까지 부동산 깔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건설 지어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산업 고도화를 시도했는데 그 시프트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몇 년째 있었지만 그 경기 침체를 지금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각 산업 고도화의 성과들이 수출이나 여러 영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테크주를 투자하고 중국 CATL을 투자하고 분명히 우리가 1등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들이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배경 하에서 돈들의 이동의 어떤 근거가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뭐 미중 관계가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은 패는데 자기네 쪽은 지금 휴전 형태로 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장기적인 합의 이혼,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을 통한 그러니까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들과 함께 올해 버티는 쪽에서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중국 주식은 지금 단기 경기 지표가 한 두세 달 더 나빠졌다고 해서 주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소위 말해 국뽕이 차올랐던 자신감이 있던 이 위험 선호도가 바뀌었는데 이걸 꺾을 만한 이슈가 뭐가 있나?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합의가 굉장히 더 분쟁으로 가거나 혹은 여기서 더 넘어서 지금 중간 진영에 있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저는 중국 주식이 빠질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많은 예금들이 무조건 주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하는 건데 단지 싸서 한다기보다는 엊그저께도 신고가 경신한 CATL이라든지 지금 많은 기업들에 대한 뭔가 어떤 자신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 관련 기업들이 결국에 새로운 성과를 못 내거나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위험 선호도가 좀 바뀌는 요인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시각은 가장 큰 변화는 주식에 대한 용기가 생겼고 자금이 외국인이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자금이 없는 주식을 채우는 과정이 올해 가장 큰 변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멘트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말의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턴어라운드 국면이 나타났다라고 탑다운에 비유를 주셨는데 가져오신 장표의 11페이지 보니까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랑 그다음에 유동성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예전부터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확률적으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네. 것에 방점이 있잖아요. 네. 요 지표 갖고 물론 1대1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생산자 물가 상승할 때 괜찮은 업종? 종목?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장표 조금 띄워주신 PD님 오른쪽 그림입니다. 제가 오늘 글자를 좀 삭제하고 왔어야 되는 죄송하고요. 제 모든 자료는 제 홍보가 아니라 그 텔레그램
저희 하나차이나 영문으로 치시면은 관련해서 제가 이거 다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장표 오른쪽은 중국에서 제일 키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생산자 물가고 중국이 세계 공장이기도 하거니와 이 PPI란 데이터는 앞으로의 이제 전반적인 그 대출이라든지 이익 같은 데이터에 선행하기 때문에 보는데 저희가 이제 통화량이 보통 먼저 반등을 하면 9개월 정도 후행해서 생산자 물가가 이제 경로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 투자자들은 통화량의 환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유동성이 지금 많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보시는 이 M1 통화량이란 협의 통화가 내려가면 저축이고 올라가면 인출을 의미하는데 실물로 지금 돈이 오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실물보다는 자본시장에 머문 돈들이 이제 말하자면 적금을 깨서 CMA나 주식 계좌로 이동한 것들이 여기 보여지는 거고요. 그 후행해서 이제 물가들이 오르냐에 대한 부분은 확률적으로는 내년 1분기까지는 그게 마이너스라도 오르게 됩니다. 뭐 오르게 될 경우에 어떤 산업들이나 업종이 좋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중국 내에서 약간의 인플레이션형 혹은 인플레이션 무한하니까 리플레이션형 자산이 4년 만에 돌아온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 이제 시클리컬 업종이라든지 최근에 중국의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공급 과잉이었던 친환경 산업,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나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약간 중후장대, 소재, 산업재, 철강, 화학, 정유 그리고 중국의 이런 친환경 주도 산업들이 분명히 이제 아웃퍼폼 한다고 하죠.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그림으로 내년에 보고 있고요. 다만 이 환각 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복선을 깐 이유는 그래서 실제로 통화량은 뿌렸는데 실제로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 자체가 분명히 그 폭에 대한 어떤 등락은 좀 있을 것 같고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중국 정부가 내권식 그 경쟁 방지라고 그래서 소모적 가격 경쟁 방지 혹은 과도한 출혈 경쟁 방지라는 캠페인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이 관련 산업들이 다 공급 과잉에 걸려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까지 이 관련된 테마를 굉장히 좋게 보고요. 물가가 어찌됐건 방향성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관련 배터리 기업들 또 시클리컬이라고 불리는 이런 소재 산업재 기업들의 경우는 관심이 테크주보다 없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 리플레이션 스테이지에 좋은 지수가 뭐냐? 네. 저희가 2년째 틀리고 있는 CSI 300 지수가 아웃퍼폼하는 구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틀렸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지수가 제일 못 갔습니다. CSI 300 지수가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요. 내년에 이제 관련 말씀드린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들어간 업종, 리플레이션에 좀 해당하는 업종이 올라갈 경우에는 CSI 300 꾸준히 적립식 형태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I 300을 말씀 주셨는데 근데 저 차트 있지 않습니까? 사실 탑다운으로 저 차트가 가장 중요한 차트이죠. 그런데 물론 유동성을 생산자 물가의 9개월 정도 선행한 지표이긴 하지만 저기에 보면 저기 2023년 저 정도가 이제 크게 오차가 난 거잖아요. 네네. 유동성을 흘렀는데 물가가 안 올랐던 저 때랑 지금이랑은 뭐가 다른 거죠? 지금 이때가 이제 23년 초가 리오프닝이잖아요.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서 저 같은 중국 애널리스트가 설레발치면서 쌓인 돈들이 다 소비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풀리면 강금에서 나온 중국 인민들이 소비할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축했고 부동산은 10억짜리 집이 6억 5천 한화 기준으로 네. 어마어마한 급락을 더 경험을 하면서 리오프닝이 리스크 자체가 됐던 게 저희가 23년, 24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들 또 물가가 오르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자금 이동이 거의 없었고요. 지금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면 최근 1년 동안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이제 최악을 좀 벗어난다고 좀 뉴스를 보시는 이유도 결국에 이관신 같은 재정을 통한 소비 부양책이라든지 지금 인출을 하기 위해서 주식 자체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23년도부터 주식을 띄운다고 열심히 진지하게 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그때 상황 인식이 중국 수뇌부가 많이 좀 보수적이거나 혹은 좀 약간 순진했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한 2년이 흘러서 네. 시간의 힘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기업과 가게들이 인출한 돈을 주식을 투자하던 소비를 하던 보조금을 주는 쪽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심리가 그래도 2년 만에는 그때보다 개선이 됐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까는 게 지금 통화량 많다고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내년에도 중국은 저물가 굴가일 것이고요. 다만 주식이 없고
유일하게 주요국들 중에 주식 자체도 안 했지만 물가가 거꾸로 완전히 다른 유니버스에 있었던 국가였는데 이 국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확률적으로 5년 만에 이익과 물가가 턴어라운드하는 굉장히 쉬운 사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중국의 업종이나 주도하는 기업들을 고르는 거는 난이도가 높진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많은 주식을 들고 계시고 당연히 미국이 위대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미국을 대체한다고 중국 주식을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많은 주식을 DM 쪽, 그러니까 선진국 쪽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비달러 자산 측면에서 신흥국에서 중국이 그래도 원탑이고 최고인 산업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산업들이 한 4, 5년 만에 이익이 돌아서고 확률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안에서 DM 주식을 가득 채우신 고객의 경우는 5에서 10%씩 중국 자산을 조금씩 늘리자는 측면에서 중국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포트 내는 거 보면 하나증권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다 하시는데 우리 또 그 열심히의 또 대장이 우리 김경원 팀장님이시잖아요. 이거 네. 자료를 사실 저희가 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울 따름인데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중국 기업들 중에서 뭐 테크 기업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 이익이 이제 실제로 네.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많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네. 바이두, 텐센트 이런 기업들 말고도 네. 더 뭐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익이라는 거는 뭐 미국식으로 그렇게 독점 기업이 많지도 않고 네. 중국의 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 저희 자료에도 좀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지금 내년에 중국이 두 가지가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한 5년 만에 주요 기업들 여러 가지 생태계나 여러 산업들의 ROE가 거의 5년 만에 턴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ROE가 올라가는 과정은 순이익 자체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주주환원에 대해서 거의 강제하듯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ROE의 개선 노력들이 좀 있을 텐데 보시는 산업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좀 보이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전자 업종도 있고요. 또 화학 철강 같은 공급 과잉 업종도 있고요. 또 최근에 중국에서 뜨고 있는 배터리나 친환경처럼 4년 동안 캐펙스를 계속 줄이고 감축한 산업들의 ROE가 지금 바닥권에 올해 2분기까지 온 것들입니다. 내년에 일단 전체 시장에서는 5년 만에 두 자릿수 이익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요. 5년 만입니다. 무려 5년 만에 두 자릿수가 예상이 되고 올해 기준으로 전체 업종이 100이라면 20% 업종만 턴어라운드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보는 이제 각종 공급 개혁이나 구조 조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캐펙스 이런 걸 봤을 때는 전체 20%에 불과했던 올해 턴어라운드 그 업종 비중이 내년에 한 50% 정도, 한 50에서 60% 정도가 5년 만에 바닥을 통과하는 기업들이 생길 것 같고요. 그 중국의 구조 조정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재무제표 측면에서 공급 과잉이고 너무 경쟁이 심한 기업들을 좀 솎아내면서 상장한 상위 기업들에게 메리트를 주는 구조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네. 근데 1등이든 10등이든 다 휘몰려서 지금 경쟁들을 하다 보니 네. 수익성도 안 좋고 시황도 안 좋았는데 내년에 중국 수요가 더 안 나빠지는 가정이라면 수요를 보는 게 아니고 공급 축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산업들이 이 뭐 테크를 제외한 그러니까 확장하는 산업 제외하고요. 여기 보시는 많은 산업들의 수익성이 박살난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은 진짜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지금 와 있고요. 배터리 역시도 상위 기업으로 재편되기 직전인 상황이고요. 뭐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반적으로 ROE가 좀 개선되고 상위 기업들이 적자 생존해서 그들의 수익성이 차별화되는 구림이기 때문에 중국 생태계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침체 걱정하고 이미 다 한번 해먹었다면 중국은 무려 5년 만에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수익이 날려고 하는 물량으로 1등인 그 생태계들이 많이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는 게 내년에 중국을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역시도 중국 주식은 없고요. 중국 로컬 투자자들도 최근에 테크나 제약바이오 이런 거에 흥분하면서 많이 샀지만 전체적으로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식을 살 만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중국 주식은 투자하기 참 쉽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팀장님 중국 시장이 올해 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올랐죠. 대표적인 뭐 네. 상해 종합 주가 지수나 뭐 홍콩의 네, 항생테크 맞습니다. 이런 지수들이 네. 지금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수익률로 보면 최근 1년으로 좀 네. 보면은 뭐 항생 같은 경우는 40-50%도 올랐고요. 항생 지수. 상해종합 같은 경우도 최근 뭐 5년 내 최고치 경신을 했으니까 네. 사실은 지수 상승폭은 끊어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1년 YTD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인 지수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익에 기반한 일부 이제 턴어라운드 업종이 많이 늘어난다면 네. 저희는 이제 좀 전면적인 강세장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아까 소외됐던 CSI 300이라든지 테크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사실 안 올랐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성장주들 중심으로 사실은 과열이 됐던 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그림을 이제 내년에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정 지수는 연말까지 조정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저는 7, 8월에 일부 조정까지 얘기를 했다가 네. 시장이 지금 너무 버텨요. 버티고 상당히 지금 건실해진 편이라서 하단이 높아지는 그림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 조정이 뭐 10월 전후로 중국 시장이 대차게 오면 또 굉장히 또 실망감을 줄 정도로 막 급락을 하니까 분명히 미국장이나 DM장이 좋으면 중국 다 잊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장세는 세 차례에 거쳐서 잊을만 하면 에너지를 뿜으면서 하단을 올렸는데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하단을 좀 올리는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빠졌을 때 오히려 좀 호시탐탐 보시면서 일부 이제 포지션 가져가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 다음 목표는 여전히 CSI 300이나 이제 좀 전면적인 강세장이 내년에 온다라는 부분 또 친환경이나 시클리컬 같은 업종들 중국에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속도는 테크처럼 이렇게 막 7, 8월에 금방 올라버리는 이런 장세는 아닐 것 같고요. 조금씩 길게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주식 투자 이제 과거에 한 번씩 해보셨고 펀드 가입하셨던 우리네 아버지 많이 물려가지고 맞습니다. 예, 네. 정말 트라우마가 생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뭐 테크 기업들 좋은 거 알겠고 네. 전기차 뭐 탑인 거 알겠는데 이거 지금 많이 올랐는데 투자해도 될까? 맞습니다. 또 물리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신규 투자자의 경우는 네. 좀 째려 보시면서 조금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째려봐야 돼요? 그럼 뭐 어떤 뭐 계기나 이런 것들 이벤트나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제 10월 달은 수급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중국 주식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버블이 네. 꼈거나 굉장히 비싸고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테크나 특정 최근에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는 네. 10월 이후까지 이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망도 많이 틀리는데 뭐 특정 시기까지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구조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없고요. 네. 과속에 대한 부분들, 과속 스캔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뭐 9월이든 10월이든 혹은 여기까지 끝까지 가보자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계속 좀 관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규인 경우에 그렇고요. 11월이든 어떤 합의가 오히려 더 진전이 돼서 이제 호재 다 선반영됐고 이제는 펀더멘탈이 보인다. 근데 우리 펀더멘탈은 느리게 올라오는 중이니 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연중에 조정이 좀 오기를 좀 보시면서 그때부터 확대를 좀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고객의 경우는 일부 정리하셨을 수도 있고 최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성향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사는 외국인들 성향은 조금 단기 트레이딩 위주고 여전히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구조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중국은 좋아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외사들도 단기 트레이딩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게 반대로 말하면 외국인도 아직 중국 주식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채워갈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경우는 너무 많이 차익 실현해서 그냥 빵프로로 하시면 또 이제 관심 안 가지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실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반 정도 줄이면서 또 연말까지 조정을 좀 보시면서 내년을 또 기약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내년에 대한 그림은 네. 제가 조정기 지침서라고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정리해 놨으니까 네. 내년에 이런 그림 때문에 감히 중국 주식을 투자하자고 하는구나라고 좀 보시면서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 포트에서 중국의 뭐 산업들이 종목들이 일단 빈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들리는데 미중 AI 간의 피어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 사람들 되게 궁금할 것 같네요. 23페이지 오른쪽 차트인데 네. 이렇게 정리된 게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AI 생태계는 규모라든지 수익성 측면에서 검증해야 될 게 되게 많고요. 네. PD님 장표 띄워주시면 이제 종목들이 좀 작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최근에도 중국 매니저들과 소통을 했는데 중국 매니저들도 이 탐방을 안 받아주는 기업들이 되게 많대요. 캠브리코는 아예 중국 매니저들도 탐방이 안 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투자하듯이 막 칩에 뭐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 중국의 꿈을 찾아서 막 그 어떤 투자하는 경향도 좀 있고 실제로 이게
관련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SMIC라든지 네. 검증된 뭐 화홍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 제외하면은 상장 기업조차도 사실은 조금 과열된 측면도 있고 이게 시가총액이 앞으로 미국처럼 커져야 된다는 가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생태계를 저희가 보는 거고 관련해서 당위성 측면에서 본토의 경우는 특정 섹터가 중국 내 시가총액 안에서 꾸준히 커질 거라는 부분을 베팅하는 거고요. 홍콩의 경우는 실제로 규모가 좀 있는 이익 기여도 있는 이런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칩 개발이나 투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종목을 또 감히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희가 관련해서 이런 AI 관련해서 중국에 혹시 베팅을 하고 싶다 이번 조정이 오면 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항상 강조드린 그 용자의 포트가 있습니다. 중국의 테크 지수가 3가지가 있는데 네. 본토에 심천 차이넥스트라는 심천 창업한 테크 지수가 있고요. 그걸 3분의 1 그리고 항생테크를 3분의 1 그리고 반도체인 상해 과창판 스타 50 지수를 3분의 1. 이 지수가 각각 개성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생테크는 플랫폼과 샤오미,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네. 소프트웨어 업체들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 스타 50 지수인 상해 과창판은 오로지 반도체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창업판은 차이넥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제 중국에서 신고가한 CATL, 배터리, 스마트카, 자율주행. 그러니까 제가 좀 기분 좋게 그러니까 좀 뭐가 좀 있어 보이게 포장해 드리면 이 3대 치수를 투자를 한다면 중국의 피지컬 AI를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근데 반대로 하면 극악의 변동성과 어마어마한 또 용기가 필요한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적립식 형태로 투자하시길 감히 말씀드리진 않아요. 다만 중국의 엣지를 어느 정도 좀 가져가고 싶고 내 포트가 미국이나 국장으로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걸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팅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높은 비율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용자 포트로 말씀드리고 나는 좀 보수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내년에 아까 그 좀 느릴 수도 있지만 네. CSI 300 지수 같은 안전한 선택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333을 공포 탐험주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네.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니 이 자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기업을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전기차 기업이나 미국 테크 중심으로 또 기업들은 비교해서 보실 수 많은데 있으니까. 네네. 미국의 이런 기업이 중국의 이 기업입니다라고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요거만 가지고서 공부를 하셔도 네. 사실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걸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난 이거 처음 봤는데 저 캠브리콘이 거의 팔란티아 263배. 근데 이제 어쨌건 저희는 미국 주식에 익숙하니까 너무 미국을 보는 스코프로만 보시면 안 되는 네. 게 워낙 이제 저런 미국의 기업들은 사실 뭐 비싼 기업도 있지만 그쵸. 사실 조금 이익이나 수익성이 좀 검증이 됐거나 워낙 좋죠. 네,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따박따박 낮출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중국의 경우는 PR 보거나 이런 PSR 같은 거 보시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저걸 보면서 투자하려고 하면 못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커질 거고 채워질 거고 중국의 은행 업종 시가총액보다 테크 업종 비중이 높아질 거라는 부분을 방향을 보시면서 계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생태계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큐티 AI님이 중국 주식 사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는데 뭐 개별 종목 사시려는 분들은 개별은 홍콩에서 사셔야 될 것 네, 같고요. 홍콩 통해서 하는 게 더 네네. 좋다고. 뭐 ETF는 지금 뭐 저희 다 테크 관련 ETF나 네. 관련 인덱스 워낙에 ETF는 많죠. 저희 국내에도 많이 상장이 돼 있으니까 검색만 중국 관련해서 하셔도 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HTS나 MTS 통해서 사시면 되는데 큐티 네, 다 AI님이 있습니다.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제 오늘 얘기 듣고 최근에 중국 주식 얘기 들을 때 가장 귀가 트였던 게 중국 국민들이 중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이제 정부에서 네. 뭐 부양책이다 뭐다 네. 하면서 몇 년째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 그 맞습니다. 효과가 일단 1차는 나타난 것 같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 정확히 2차의 물결은 네. 확실히 산업적으로 확실히 중국이 뭔가 보여주는 그 맞습니다. 시점에는 정확한 얘기세요. 더 폭발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이제 시기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서 조정이 보일 때 우리가 네. 조금씩 저렴하게 담아가는 맞습니다.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진핑 주석 임기가 이제 13년 차가 10월이 되면 만 13년이 되고요. 이제 네. 2년이 공식적으로 남는데 네. 2년 동안 밀어붙일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 주식의 리레이팅 좀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10년 전에 중국도 똑같이 인터넷 혁명도 있었고 똑같이 지금같이 오를 때처럼 어떤 것들 이유를 다 가져다가 다 된다고 했는데 네. 폭락이 한두 번 있었죠. 사실은 지금 좀 급해 보이는 섹터도 많이 보입니다만 분명한 건 주식에 대해서 좀 진지한 편이고 미국의 방향성을 좀 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좀 국가적으로 보유하고 싶고 가계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가지고 좀 승부 보려는 마음을 진지하게 좀 갖고 있고 10년 전에는 IPO나 발행 시장을 키우려고 즉 기업 중심으로 주식판을 키웠다면 지금은 주주환원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앞으로 2년 정도의 성과를
중국 내에서 좀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테크주가 과열되는 걸 원한다가 아니라 주식을 꾸준히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말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보험사나 연기금이 들어와서 ETF를 사면서 지수를 또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연계된 흐름들이 중국은 굉장히 답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오히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이 와라 하면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급하게 맘먹지는 마시고 중국 시장에서는 일단 자금 흐름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확인해 보면서 그 시그널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계속 우리 김경원 팀장님과 함께 중국 관련한 얘기들은 리뷰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중국 얘기 나눠봤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경환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욕은 하지 마시고 탐욕은 가져가셔라. 요거 이제 공포 탐욕 검색하니까 뭐 지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QR 코드 입력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요걸로 통해서 또 시그널도 힌트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